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제 동생이 이 뮤지컬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대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주말에 보러 갈래요? 좋아요. 제가 표를 예매해 놓을게요. 2번. 이 옷 어때? 내일 면접 보러 갈 때 입을 건데 괜찮아? 글쎄, 예쁘기는 한데 아직은 좀 춥지 않을까? 그래? 그럼 오후에 백화점에 가서 입을 만한 옷을 한 벌 사야겠는데? 3번. 교육부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대안학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대안학교란 획일적인 교육 제도에서 벗어나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말하는데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안학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교육 과정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서와 자녀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네. 룸메이트가 눕자마자 코를 골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5번. 그건 무슨 약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아침에 상한 우유를 마셔서 배탈이 났거든요. 6번. 노트북이 고장 났다면서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린대? 수리센터에 맡기면서 물어봤더니 일주일 이상 걸린대. 7번. 내일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라면서 선물은 뭘로 준비했어? 언니하고 같이 모은 돈으로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어. 그런데 두 분이 여행 준비에서부터 자꾸 다투셔서 함께 여행을 잘 다녀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 8번.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었어요? 네, 택배가 와서 꺼내봤더니 주문한 물건이 부서져 있더라고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진수 씨, 문자 받았어요? 네, 금요일에 동아리 모임이 있다면서요? 참석할 거예요? 아니요. 그날 일이 있어서 지금
회비만 보내려고요. 그렇군요. 그럼 중요한 게 있으면 제가 모임 끝나고 전화할게요. 10번. 여보, 만약 이 복권에 당첨된다면 당첨금으로 뭘 하고 싶어요? 복권은 그냥 재미로 사본 거예요. 어쩌다 한 장 산 건데 당첨이 되겠어요? 그럼 지금 몇 장 더 사다 놔야겠어요. 그래도 여러 장을 사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요.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사고 싶다면 당신 것으로 딱 한 장만 더 사도록 해요. 낭비하지 말고요. 11번. 다음 학기에 무슨 강의를 들을까? 한국 문화라는 강의가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 그래서 그 수업 신청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 그래? 그럼 시간이 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네. 나도 지금부터 컴퓨터 앞에 가서 앉아 있으려고. 12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년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꼭 승진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되고 보니 일할 의욕이 안 생기네요. 그러지 말고 기운 내세요. 차라리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쉬는 게 어때요? 과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려 놓을게요. 고마워요.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 얘기 좀 잘해주세요. 13번. 어제 한국 대학과 경기가 있었다면서? 어떻게 됐어? 우리 팀이 졌어. 선수가 2명이나 부상도 당하고. 그래? 지난번 경기에서도 2대1로 아깝게 졌잖아. 선수들이 많이 아쉬워했겠네. 응, 역시 축구 경기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 같아. 그래도 전반전까지는 우리 팀이 2골 차이로 여유 있게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거든. 14번. 퇴근길 교통 정보입니다. 하루 종일 서울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 탓에 퇴근길이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특히 1시간 전인 5시부터 일부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이 금지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비교적 교통 상황이 좋은 곳도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니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계속되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서울시 교통상황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5번. 오늘도 저희 한국마트를 이용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리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8시부터 상품별로
마감 세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기와 생선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5만 원 이상 구매 시 상품권도 제공됩니다. 또한 저희 마트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과자나 라면을 구매하시는 경우 같은 상품을 하나 더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회원 가입은 고객님들의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16번. 외교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장관이 되신 김정아 장관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30여 년 전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어느 대학에서도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1년간 전업주부로 지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안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외교부의 장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그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시골에 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도시보다 공기도 맑고 살기 좋죠? 글쎄요. 공기는 맑아서 좋은데 사실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어요. 특히 아이들 교육 환경은 도시가 훨씬 나은 것 같아서 다시 도시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 그건 제 생각이고 아이들은 도시에서 살 때보다 더 밝고 건강해져 있더라고요. 시골에서 마음껏 자연을 즐기는 아이들을 보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죠. 18번. 나영씨, 언제 휴가를 가려고 해요?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가는 것이라서 형제들이 다 시간을 맞추다 보니 이번 주 금요일에 가게 되었는데요. 주말이라 회사가 바쁠 텐데 그때 휴가를 가도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직장 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먼저죠. 나영씨가 회사 일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결국 직장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19번. 어제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계속 김밥을 먹더라고. 나도 가끔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봤는데 냄새도 나고 옆에 앉아있기가 불편했어.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안내문 같은 것을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그런 예의는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릴 때부터 말이야. 20번. 이번 영화제는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도록 기획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체험들을 해볼 수 있나요? 영화제에 오시면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곳에 가서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사진을 찍어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제 기간 동안 이 지역의 상인들이 참여하는 시장도 열리고요. 저는 영화제가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진수 씨, 지난주에 소개받은 사람은 어때요? 진수 씨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활발하고 아주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요. 그래도 중요한 건 사고방식이니까 좀 더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죠? 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다른 게 다 좋아도 서로 생각의 차이가 크면 좋은 관계가 되기는 힘든 법이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진수 씨, 지난주에 소개받은 사람은 어때요? 진수 씨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활발하고 아주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요. 그래도 중요한 건 사고방식이니까 좀 더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죠? 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다른 게 다 좋아도 서로 생각의 차이가 크면 좋은 관계가 되기는 힘든 법이니까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유실물 센터죠? 제가 지하철 안에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요. 찾을 수 있는지 해서요. 네. 언제 어느 역에서 내리셨죠? 혹시 몇 번 칸이었는지도 아세요? 20분 전에 서울역에서 내렸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앞에서 서너 번째 칸이었고요. 까만색 작은 가방인데 선반 위에 놓고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유실물이 확인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유실물 센터죠? 제가 지하철 안에 가방을 놓고 내렸는데요. 찾을 수 있는지 해서요. 네. 언제 어느 역에서 내리셨죠? 혹시 몇 번 칸이었는지도 아세요? 20분 전에 서울역에서 내렸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앞에서 서너 번째 칸이었고요. 까만색 작은 가방인데
선반 위에 놓고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유실물이 확인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최근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이어트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살을 빼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의 경우 고기를 마음껏 즐기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계속하게 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만두었을 때 몸에 지방이 다시 빠른 속도로 쌓이게 됩니다. 한 가지 과일만 먹는 경우에도 영양 부족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겪게 되고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먹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이어트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살을 빼기 위해 그렇게 오랜 시간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의 경우 고기를 마음껏 즐기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계속하게 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만두었을 때 몸에 지방이 다시 빠른 속도로 쌓이게 됩니다. 한 가지 과일만 먹는 경우에도 영양 부족으로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겪게 되고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먹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또 음식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거야? 저것 좀 봐.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아? 저걸 보니까 나도 당장 사다 먹고 싶은데. 맛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요즘 먹는 걸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다른 좋은 주제도 많은데. 그래도 저런 프로그램을 보면 음식이나
요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잖아.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요즘같이 텔레비전만 켜면 음식 얘기로 가득 찬 상황에서는 시청자들이 다양한 기준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잖아. 다시 들으십시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또 음식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거야? 저것 좀 봐.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아? 저걸 보니까 나도 당장 사다 먹고 싶은데. 응, 맛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요즘 먹는 걸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다른 좋은 주제도 많은데. 그래도 저런 프로그램을 보면 음식이나 요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잖아.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요즘같이 텔레비전만 켜면 음식 얘기로 가득 찬 상황에서는 시청자들이 다양한 기준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가 없게 되잖아.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특이한 그림들이 많네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기는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는 곳인데요. 저는 그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내면을 표현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그럼 환자들의 그림을 보면 현재의 심리 상태나 생각 등을 알 수 있으신가요? 물론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같은 소재를 가지고 그려도 환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양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저는 그림을 보고 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분께는 위로를 해드리고 자신감과 의욕이 없는 분께는 용기를 드리는 등 심리적인 문제가 치료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특이한 그림들이 많네요. 선생님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기는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는 곳인데요. 저는 그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내면을 표현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하는 거죠. 그럼 환자들의 그림을 보면 현재의 심리 상태나 생각 등을 알 수 있으신가요? 물론 100%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같은 소재를 가지고 그려도 환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다양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저는 그림을 보고 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는 분께는 위로를 해드리고 자신감과 의욕이 없는 분께는 용기를 드리는 등 심리적인 문제가 치료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들도 믿고 먹을 수가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모든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을 꼼꼼히 감독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관리 체계와 상관없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생산자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을 비롯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환경이나 과정을 생산자들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들도 믿고 먹을 수가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모든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을 꼼꼼히 감독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관리 체계와 상관없이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생산자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산물을 비롯한 식재료를 생산하는 환경이나 과정을 생산자들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된 불법, 유해,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되면서 관련된 사람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라고 하지만 내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동이나 잠깐의 재미를 위해 올린 악성 댓글 등으로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익명성을 무기로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소중한 인권과 재산을 침해하거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는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된 불법, 유해,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되면서 관련된 사람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상에서라고 하지만 내가 저지른 불법적인 행동이나 잠깐의 재미를 위해 올린 악성 댓글 등으로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익명성을 무기로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소중한 인권과 재산을 침해하거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언젠가는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원은 유치하게 해달라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어떤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로 가득 찬다면 시급하고 기본적인 공공사업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아무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양보하시어 우선 쓰레기 매립장의 건립부터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원은 유치하게 해달라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어떤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로 가득 찬다면 시급하고 기본적인 공공사업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아무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양보하시어 우선 쓰레기 매립장의 건립부터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로봇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함께 살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로봇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로봇이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게 됐습니다. 현재의 발전 속도나 방향을 보면 머지않아 인간과 감정까지 교류할 수 있는 로봇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러한 로봇 산업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점점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의료나 제품 생산 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의사나 기술자들의 일도 하고 가족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로봇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로봇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함께 살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로봇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로봇이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게 됐습니다. 현재의 발전 속도나 방향을 보면 머지않아 인간과 감정까지 교류할 수 있는 로봇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러한 로봇 산업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점점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의료나 제품 생산 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 의사나 기술자들의 일도 하고 가족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로봇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벤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대형 파라솔을 설치하는 게 여러모로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벤치 설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 의회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햇볕이나 비를 피하면서 쉴 수 있도록 벤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구에서는 이미 그러한 용도로 횡단보도 앞에 대형 파라솔을 설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이처럼 이미 대형 파라솔을 설치한 구에서는 벤치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들도 벤치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벤치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횡단보도 앞에는 벤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대형 파라솔을 설치하는 게 여러모로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벤치 설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 의회는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햇볕이나 비를 피하면서 쉴 수 있도록 벤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구에서는 이미 그러한 용도로 횡단보도 앞에 대형 파라솔을 설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이처럼 이미 대형 파라솔을 설치한 구에서는 벤치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들도 벤치는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벤치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다시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예술이란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술은 보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작품을 감상하는 대중들의 기준과 상관없이 예술가의 표현 의도만을 가지고 그것이 예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에서 배우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관객들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연출가나 배우가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에 단지 예술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서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술 전반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예술 작품이든 대중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와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그 예술적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예술이란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술은 보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작품을 감상하는 대중들의 기준과 상관없이 예술가의 표현 의도만을 가지고 그것이 예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에서 배우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관객들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연출가나 배우가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에 단지 예술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서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술 전반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예술 작품이든 대중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와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그 예술적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안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왜 머나먼 외국에 사는 낯선 사람들까지 도와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과 돈이 남으면 자기에게도 좀 달라며 저를 비웃기도 하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10여 년 동안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면서 만난 사람들은 1,000원, 2,000원에 생명이 좌우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들은 비록 나와 상관없는 나라에 살고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능력껏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도움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멀리 있지만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나라 안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왜 머나먼 외국에 사는 낯선 사람들까지 도와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과 돈이 남으면 자기에게도 좀 달라며 저를 비웃기도 하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가 10여 년 동안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면서 만난 사람들은 1,000원, 2,000원에 생명이 좌우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들은 비록 나와 상관없는 나라에 살고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능력껏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도움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멀리 있지만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혹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유가 있는 도시도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조건 외에도 정치적인 안정성이나 사회복지 체계의 수준, 그리고 기후와 자연재해 여부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조건들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환경입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뽑은 최근의 자료들을 보면 환경적인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주요 도시들이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과 성장에만 매달려 지금처럼 환경을 소홀히 하다가는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제는 도시의 겉모습보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혹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유가 있는 도시도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조건 외에도 정치적인 안정성이나 사회복지 체계의 수준, 그리고 기후와 자연재해 여부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조건들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환경입니다.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뽑은 최근의 자료들을 보면 환경적인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도시가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주요 도시들이 높은 순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과 성장에만 매달려 지금처럼 환경을 소홀히 하다가는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제는 도시의 겉모습보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근래 들어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저작권법에 대해 제대로 된 홍보 활동이 부족했던 결과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동안 저작권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 권리자와 이용자의 판단에 맡겨놓고 협회 차원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해온 면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자기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더욱 홍보가 부족했음을 실감하게 되죠. 특히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분쟁은 만든 사람만 제대로 표시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작권 협회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 책자도 무료로 배부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전화도 개설하여 저작권법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근래 들어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저작권법에 대해 제대로 된 홍보 활동이 부족했던 결과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동안 저작권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 권리자와 이용자의 판단에 맡겨놓고 협회 차원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해온 면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자기도 모르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더욱 홍보가 부족했음을 실감하게 되죠. 특히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분쟁은 만든 사람만 제대로 표시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작권 협회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 책자도 무료로 배부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전화도 개설하여 저작권법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세종대왕은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요. 당시는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권이 점차 확립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러한 상황에서 학문과 정치에서부터 경제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조선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한글 창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443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 백성들도 쉽게 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세종대왕은 과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큰 업적을 남긴 바 있는데 해시계나 물시계와 같은 다양한 관측 기구의 발명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세종대왕은 사형을 금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신장시켰으며 노비의 지위도 개선하는 등 사회면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5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잠자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조선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진했던 세종대왕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종대왕은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요. 당시는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권이 점차 확립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러한 상황에서 학문과 정치에서부터 경제와 문화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조선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한글 창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443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을 창제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 백성들도 쉽게 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세종대왕은 과학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큰 업적을 남긴 바 있는데, 해시계나 물시계와 같은 다양한 관측 기구의 발명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세종대왕은 사형을 금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신장시켰으며, 노비의 지위도 개선하는 등 사회면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5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잠자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조선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진했던 세종대왕은 한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9번 50번